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선생님입니다. 자, 아침이라 좀 피곤하죠? 자, 우리 기지개 한번 쭉 한번 펴보시고.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미술 수업 때는 뭘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이랑 작품을 좀 몇 가지 보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감상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되게 많이 봤던 장면일 수도 있는데, 아니 되게 많이 봤던 작품일 수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미처 몰랐던, 아니면은 혹시 미처 못 봤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재밌어. 감상 수업이라고 하면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 있는데, 재미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기억해 놨다가, 선생님이 하는 말 잘 기억해 놨다가 언제 써먹으면 좋느냐, 여러분들이 가족들이랑 혹은 아니면 미래의 여친이나 남친과 미술관에 갔었을 때, 혹은 박물관에 갔었을 때 오늘 선생님이 설명한 작품들이 보이면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놨던 내용들을 설명해 주면은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 좀 잘 기억해 놨다가 좀 재미있을 수 있는 내용 분명히 있으니까요. 잘 기억해 놨다가 여러분들이 학습을 좀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2학년 친구들에게는 어쩌면은 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시험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술 논술형 시험으로요. 요 내용은 확정이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맞죠? 그러니까 오늘 내용, 특히 2학년들 같은 경우는 몇 가지 간략한 이론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들 필기 혹은 화면 캡처 잘 해놔서, 선생님 캡처하지 마시고요, 내용 같은 거 캡처해놔서 잘 보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 한번 가볼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랑 수업할 제목은 풍속화 자세히 보니 시대가 보인다 라는 수업인데요. 오늘 수업을 통해서 풍속화가 무엇인지, 과연 자세히 보니까 작품 안에 어떤 내용들이 숨겨져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혹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작가가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은 대략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모나리자를 그린 레오나르도, 그렇죠, 다빈치, 그 다음에 피카소, 뭐 반고흐, 요 정도 얘기를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작가는 누가 있을까라고 물어보면요, 요 2명 정도는 되게 많이 얘기를 해줘요. 누가 있죠? 교과서에 우리 지난번에 찾아보는 시간도 가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친구들이 지금은 좀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2명 누가 있을까? 한 명은 김씨로 시작해. 그렇지, 김홍도. 그 다음에 김홍도 나오면 요 작가도 바로 나오게 되는데, 시읒으로 시작해요. 오케이, 좋습니다. 신윤보. 그 다음에 한 명 더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냐면은 정선이라는 작가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우리나라에서 시대도 보면은 조선시대라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조선시대 때 특히 유행을 하고 되게 많이 좀 명성이 높았던 요 3명의 작가, 김홍도, 신윤복, 정선에 대해서 좀 알려주도록 하도록 할게요. 이 외에 조선시대 대표적인 화가가 또 누가 있었냐면은 아래 보이죠? 김득신이라는 사람, 조영석, 윤두서, 이인상, 강희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 작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래서 많이 알고 있는 김홍도, 신윤복, 정선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넘어갑시다. 자, 먼저 김홍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홍도 작가 첫 번째 줄 뭐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풍속화의 대표 화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뭐의 대표 화가다? 그렇죠. 풍속화야. 자, 그럼 풍속화는 과연 무엇일까? 자, 미술 작품 중에 보면은 뭐 자화상이라는 것도 있고, 추상화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을까? 뭐 상상화, 그렇지. 뭐 정물화, 풍경화, 뭐 요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풍속화가 뭔지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풍속화의 풍속은 이렇게 바람풍의 풍속소, 한문, 요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자, 뜻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시대의 유행과 습관 같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 뒤에 화자, 그림화예요. 요 붙여서 풍속화라고 하면 무엇일까? 그렇죠. 시대의 유행과 습관 같은 것을 그린 그림을 풍속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근데 조금 더 편하게 하면은 쉬운 말로 그 해석을 하자고 하면은 인간 생활 모습 있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뭘 하는지를 그림을 풍속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시 풍속화는 뭐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간상을 그린 그림이 풍속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밑에 또 선생님 뭐라고 적어놨나요? 지금의 풍속화를 그린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그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지금 뭐를 착용하고 있죠? 그렇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죠. 마스크 낀 모습을 많이 그렸다라고 하면은 현대 풍속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전 화면으로 김홍도 두 번째 줄 한번 볼까요? 서민들의 익살스러운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작가가 누구다? 김홍도고 김홍도의 작품이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해학적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죠. 이 뜻이 뭐냐면은 있는 그대로 그린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약간의 변형, 과장이나 약간 왜곡을 시켜서 조금 더 재미있게 보이게 그린 거를 해학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보면은 한국적인 화풍을 개척한 화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김홍도가 되게 유명한 거고 한국 미술사 안에서 각광을 받고 의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요 한국적인 화풍을 개척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전에 없었던 걸 새롭게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전에는 진짜 한국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그런 그림 같은 게 없었나요? 응, 없었어.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전 김홍도 이전 그림은 어땠을까? 뭘 베꼈을까? 맞아요. 그럼 어느 나라 걸 좀 많이 베꼈을까? 혹시 중국 그림을 많이 베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모방을 하고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모습, 중국의 산수 그런 거를 많이 그렸었는데 김홍도에 와서 비로소 우리 조선만의 독자적인 화풍을 개척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 김홍도는 뭐의 대표 화가다? 그렇죠. 풍속화의 대표 화가고 누구를 주로 많이 그렸다? 서민들을 많이 그렸다. 이걸 근데 어떻게 그렸다? 재미있게 해학적으로 그렸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홍도가 갖는 의의가 뭐다? 그렇죠. 우리나라 조선만의 화풍을 개척한 화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화면 넘어갈게요. 자, 아까 봤던 화면이 있고 얘들아 그러면은 이 풍속화가 지금 현대 우리 사람이 우리 삶 주변에 있는 것을 그리는 게 풍속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풍속화가 갖는 기능과 역할은 무엇일까? 이거 뒷다 중요해. 잘 듣고 있죠? 이 내용 뒷다 중요해요. 뭘까? 풍속화의 기능과 역할. 자, 그림을 한번 봐볼까? 밑에 보면은 김홍도의 씨름도 나와 있어요. 이걸 보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조선시대 때는 씨름을 하면서 사람들이 놀았겠구나 알 수 있겠죠. 현대 지금 여러분들 청소년 같은 경우는 그렇지 PC방에 가거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하는 모습을 그려지면은 나중에 후대 이제 100년이든 500년이든 지나고 나서 그런 그림을 PC방에 있거나 음악 듣거나 아니면 휴대폰 게임을 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 미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시대 때 지금 2020년대 청소년들은 주로 PC방 같은 데서 청소년들이 가서 쉼을 쉬거나 놀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옆에 보면은 또 뭐야? 화살 쏘고 있는 거죠. 현대에 지금 화살 쏘고 있는 거는 어디에 나와 있죠? 어디서 볼 수 있지? 올림픽 양궁할 때 외에는 솔직히 좀 보기 드물죠. 그렇죠? 근데 조선시대 때는 어떻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화살을 쏘면서 무언가를 즐기거나 아니면 체육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술 수련을 한다거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요약 다시 돌아와서 이런 풍속화를 통해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알 수 있게 돼.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무슨 기능이야? 그렇죠. 뭐다? 당시의 생활과 문화 등 시대상을 알 수 있는 기록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기록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는 우리 무슨 과목이랑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역사 과목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즉 풍속화는 역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이자 유물이 될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풍속화를 되게 많이 그리잖아. 근데 풍속화 안에 주로 뭐가 그려져 있니? 그렇지, 사람이 많이 그려져 있잖아. 그렇죠? 사람이 많이 그려져 있으니까 어떤 화가 되게 유행하거나 발전될 수 있을까?
그렇지. 사람들을 많이 그린 초상화 발전에 기여했다라고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풍속화의 기능과 역할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신윤복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얘들아, 혹시 신윤복과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어려서 여러분들 잘 못 봤을 수도 있겠다. 선생님이 약간 대학생이었었나 성인이었었나 그때 나온 드라마 영화가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이거야. 이렇게 바람의 화원이라고 해가지고 SBS에서 드라마를 촬영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밑에 한번 쭉 봐볼까? 누가 나왔었는지? 박신양 배우가 김홍도 역할을 했고, 문근영, 선생님이 좋아하는 문근영이 무슨 역할을 맡았다고 나와있니? 그렇지, 신윤복 역할 맡았다고 나와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신윤복과 관련된 또 영화가 하나 있는데, 영화 미인도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김규리라는 배우, 여배우가 신윤복 역할을 했어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얘들아, 그러면은 김홍도는 남자였거든? 신윤복 작가는 남자일까 여자일까? 선생님 혹시 트랜스젠더 아니에요? 죽은다? 아니야. 누굴까? 여자일까 남자일까? 그렇지, 당연히 여자겠지. 문근영이랑 김규리가 여배우잖아. 그쵸? 근데 정답은 남자야.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왜 신윤복이 남자인 줄 알냐고? 물론 엄밀하게 우리나라 기록에 이제 뭐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뭐 그런 기록이 있겠죠. 그런 기록에 신윤복은 남자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선생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신윤복은 남자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은 조선시대잖아. 그치? 조선시대 때 신윤복과 김홍도 같은 화원이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궁에서 활동하는 그림 작가라고 보시면 돼요. 화가. 궁에서 활동하는 화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런 화원은 남자밖에 될 수가 없었어. 여자는 될 수가 아예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윤복은 남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선생님, 그러면요, 왜 이런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는 왜 여자가 됐을까요? 라고 한다면은 곧 말씀드리겠지만 신윤복 작품 같은 경우는 되게 여성이 그린 것처럼 되게 야리야리하고 되게 예쁘고 섬세하게 그린 작품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와 확실히 신윤복은 남자다라는 기록이 없다 보니 신윤복이 그러면 여자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픽션에서 이런 드라마와 영화가 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좋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신윤복 첫 번째 줄을 보도록 합시다. 뭐라고 나와 있나요? 풍속화의 대표화가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 김홍도도 아까 풍속화 대표화가라고 그랬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조선 요 후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김홍도와 신윤복이 요 쌍으로 아주 유행을 하고 거의 라이벌 구도를 갖는 것처럼 둘이 되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작품 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 유명하게 했던 화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 주로 남녀 간의 낭만이나 애정을 다룬 작품들이 되게 많이 있대요. 아까 퀴즈. 김홍도는 주로 누굴 그린다 그랬었지? 서민. 그 중에서도 조금 남자가 많아. 그걸 어떻게 아까 표현한다 그랬었죠? 재밌게 그리는 거. 히읗. 그렇죠. 해학적으로 그린다 그랬었잖아. 자, 근데 신윤복 같은 경우는 주로 누굴 그린다? 남자와 여자. 남녀 간의 뭔가 로맨스,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많이 그렸다라는 그런 차이점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합시다.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섬세하고 유려한 빌선, 아름다운 특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밑에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 되게 곡선 위주로 부드럽게 그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색깔도 되게 많이 칠해져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이것이 김홍도와 신윤복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쭉 내려가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중간 퀴즈, 김홍도와 신윤복의 차이점을 이 두 가지 작품을 보면서 혹시 말할 수 있을까요? 찾아보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밑에 보면은 작품 두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선생님이 준비한 건 한 5가지에서 6가지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서 3가지 이상 정도를 찾아냈다 그러면 굉장히 눈썰미가 있는 친구예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째깍. 선생님이 이미 아까 몇 가지는 얘기를 했다. 자, 왼쪽에 있는 작품이 김홍도 작품, 오른쪽에 있는 게 신윤복 작품이거든요. 자, 좋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그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 진짜 중요한 거니까 잘 챙기도록 하세요. 알았죠? 좋습니다. 자, 신윤복 작품의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는 있는데 왼쪽에는 없는 것에 눈에는 벌써 두 가지가 보여. 뭐가 있니? 그렇지. 첫 번째는 글씨가 있네. 근데 김홍도 작품 왼쪽 작품에는 글씨가 없어. 그렇지. 자, 이 글씨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찬문이라고 하거든요. 이 찬문이 뭐냐면은 그림을 그리고 그림과 연관되는 어떤 글, 시 같은 거를 그린 그 글씨 적은 거를 찬문이라고 하는데 신유복 작품에는 있고 김홍도 작품에는 없다라는 그런 차이점 한 가지가 있었고요. 그다음 또 하나 뭐가 있을까? 그렇지. 자, 배경. 신윤복은 배경을 그렸는데 김홍도 같은 경우는 배경을 그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김홍도는 왜 배경을 그리지 않았을까? 귀찮아서 아니야. 뭐냐면은 김홍도 같은 경우는 사람 그 자체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어서 배경을 뺀 거고요. 신윤복 같은 경우는 배경으로 인해서 그 조금 더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고 어떤 구체적인 장소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나요? 오케이. 자, 그다음 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그렇지. 뭐가 있지? 뭐냐면은 신윤복은 주로 색깔을 많이 칠했어. 근데 김홍도 작품 같은 경우는 주로 색깔 치는 게 많이 없어. 흑백으로만 주로 끝낸 게 되게 많이 많아. 그다음 또 하나. 소재 볼까? 소재? 그렇지. 신윤복 같은 경우는 주로 누구 그린다고? 남녀 간의 로맨스 같은 걸 많이 그린다고 하면은 김홍도는 그렇지. 남자 혹은 서민 위주로 어떻게 그림을 그렸다? 해학적으로. 신윤복은 아름답게 유려하게 야리야리하게 그림을 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배경의 유무가 차이점이고 글씨인 찬문 유무가 또 차이점이 있었고 소재 얘기했고요. 표현 섬세적인 거 혹시 해학적으로 그린 거 이런 거 얘기했고요. 색채 사용한 거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